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시죠? 정직하시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심리학 연구 보면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 2-3번은 그리고 많을 땐 최대 200번까지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의 숨 쉴 때마다 거짓말하는 건가요? 자, 심리학 개론 시간에 재미나게 이야기해 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혹시 거짓말 좀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갑자기 찔리는데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스마트폰으로 사실 좀 뭘 보고 있는데 네. 아이가 와가지고 뭘 이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그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거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웹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찔립니다. 네. 아니 근데 일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마음 먹고 사기를 치기 위한 사기꾼도 있는 반면에 네. 자잘한 거짓말을 일상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버릇입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정도의 문제지 거짓말을 나는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아마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을 회피하려고 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다 했니? 라고 하면 다 했습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회피하려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비난 안 받으려고. 네, 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친근해지려고 칭찬을 하는 거짓말도 있고요. 정말 뭐 자신의 통제 욕구라든지 좀 나쁜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는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맞아요. 거짓말하고. 일이 커지죠.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긴장돼서 엑셀을 되게 잘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러요. 신입사원 엑셀 잘한다는데 데리고 와봐라. 근데 이제 자기가 엑셀을 잘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거기서 문자로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짓말은 연쇄작용을 만든다. 그리고 네. 그게 또 한 번 터지면 이제 크게 터져서 평판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거짓말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계속 아니라면서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들키려고 하는 어떤 토대가 생기면 온갖 방어 기제를 쓰면서 그거를 좀 무마하려고 하거나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야.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토플이 뭐 100점이 넘는다. 그런 거짓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거짓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영어를 좀 잘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 거짓말을 내가 믿게 되는. 그렇죠. 그 뭐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거. 뭐 그거보다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 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때 예. 자신을 좀 과대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죠. 과대 포장. 네. 자기 기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네.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나 스스로 믿게 되고 네. 그러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까지 다 숨길 수 있을까? 약간 좀 속으로는 이제 찔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또 앞으로 표시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거짓말을 하면은 네. 불안감과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흡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거 같이 올라가고요. 어떤 분은 막 땀도 나고 얼굴도 막 빨개지고요. 저도 얼굴 빨개지던데. 네. 저도 조금 그래요, 사실. 네. 티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무리 페이스메이커를 해도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있어서 요즘에 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난감 같은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경찰에서 쓰는, 쓰는 거 그런 것들도 네네네.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원리로 많이 작동돼 있습니다. 심장 박동 달라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간파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 없습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네. 진짜 막 표정이 어쩔 수 없이 티나는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네. 좀 알아차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눈 맞춤을 갑자기 확 회피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 피하는 거예요. 네, 네. 일말의 불안감, 긴장감, 약간의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눈 맞춤이 살짝 회피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잘 보면 말과 몸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하다고 하는데 다리는 막 떨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손가락 계속 만지작거리고 손도 네, 뜯고. 맞아요. 그리고 또 말을 끝내고 나서 상대방의 표정을 자꾸 이렇게 살핍니다. 내 거짓말이 잘 먹혔나?
안 먹혔나 상대의 반응을 이렇게 네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허점이 막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허점 같은 게 자꾸 보여요. 네. 예를 들어서 출장 갔다 왔다고 뭐 어디 갔다 왔어? 뭐 그러면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 뭐 타고 갔다 왔어? 그러면 기차 타고 갔다 왔지. 거기 KTX 기차 없지 않나?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다 왔나? 뭐 이런 약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티나고. 기차와 비행기가 좀 티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캐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선가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원래 거짓말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좀 많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좀 탄로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알리바이 만들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탄로가 나는 거죠. 네. 또 예전에 그런 거 보면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였나 뭐 네. 국회에서도 뭐 얘기할 때 아니면은 청문회 할 때 저 네. 사람이 코를 몇 번 만지는가. 네. 평소에는 몇 번 만지는데 그때는 더 많이 만지더라. 이런 네. 거 막 비교해서 언론에서 기사 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나오던 행동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김진선님이 근데 친구가 내 헤어스타일 어때 하고 묻는데 사실대로 안 어울린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약간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살짝 이제 둘러댈 수도 있는. 네. 그거는 그래도 좀 의도가 선하니까 어떻게 좋게 봐야 할까요? 뭐 사실 우리가 다음번에 또 봐요 이렇게 말한 게 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몇 시에 볼까요? 이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게 하나 예의상 있는 말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집어서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뭐 그렇게까지 탐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이 되게 안 어울려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어울려요? 라고 말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이 엄청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네네.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네. 그냥 약간 좀 마음이 좀 내키진 않을 때 그냥 네, 네. 그럭저럭 그냥 넘겨라. 그 사람의 다른 좋은 면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는 거. 그러니까 진짜 좋은 부분을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머리 했는데 머리 어때? 그러면은 정말 안 어울리는데 예쁘다 어울려가 아니라 네. 나도 머리 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그냥 네. 넘어가는. 그렇죠. 교수님의 통찰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날카로우십니다. 네. 진심입니다. 제가 이제 눈을 좀 피하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항상 이현주 교수님보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예의 상하는 칭찬, 네.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들 네. 이게 또 인간관계에서는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정말로 그렇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은 가지조림을 되게 싫어해요. 가지를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지조림 너무 맛있는데요. 막 계속 그러면 계속 가지조림 이제 먹는 곳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밥상에 이제 그 사람 올 때마다 그걸 내주고 네. 더 힘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했던 말, 윤활유를 쳤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네. 알아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제 거짓말로 탄로가 났던 사람들. 네. 그렇다고 해서 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인간관계는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사실 하얀 거짓말 같은 경우는 나를 의도적으로 막 나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부분에 관련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거짓말을 막 뭐 밝혀내고 그럴 필요보다는 나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래도 괜찮아. 라는 어떤 환대의 분위기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아니지 이렇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은 거짓말이라면은 뭐 멀리할 수 있다면은 좀 멀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검은 거짓말이 반복되는 것은 쉽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뭔가 거짓말을 자꾸 반복한다. 그러면 초반부터 그것이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반부터 좀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냥 초반부터 알고 있다. 네. 거짓말 그만하라. 근데 그것도 약간 말의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면은 그게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사기를 좀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깜짝 놀랄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죠. 박영훈 님이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변화 없이
안 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네. 정말 티 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믿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네.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봐야 알게 네. 되는 거고요. 그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티가 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네 일상일 수 있고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분들은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손절해야 됩니까? 박영은 님이 또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분의 패턴을 보면은 약간의 조금은 좀 섬뜩하다든지 좀 이상하다든지 뭔가 이게 좀 허점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어떤 거짓말이라는 게 많이 좀 스며들어와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자기 기만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네. 나 스스로 또 그걸 믿게 된다라고 했는데 네. 자기 기만을 넘어서 주변 사람까지 다 기만을 해버리고 네. 그 거짓말한 사람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게 탄로나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죠. 정작 그 사람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 네,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아이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심리학도 많이 배우고 인간관계도 많이 또 배워야 됩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 통해서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